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토요일 낮 3시에 최유리 선생님 모시고 허리를 바르게 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필수재활에서 정리한 배에 힘주기, 바르게 걷기, 그 다음에 나오는 무릎으로 버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무릎으로 버티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허리를 바르게 숙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통증 없이 물건을 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리를 나는 안 숙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전반에서 허리를 숙이는 방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허리를 숙이는 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인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오늘도 최유리 선생님이랑 이 내용을 드릴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이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리 선생님 설명하지만 제대로 허리를 숙이려면 결국 스쿼트를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보통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단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유리 선생님 강의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환자분들이 단계적으로 운동하셔야 될 목표도 유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작들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 몸이 어떤지를 느끼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료 시간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재활을 잘하는 사람은 참을성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다. 재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리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어떤 식으로 느끼면서 어떤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 안 아픈 허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리 선생님이 귀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느 날처럼 오늘도 저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유리 선생님 물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최유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허리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어떻게 하면 허리에 부하가 적게 가게 할 수 있는지를 유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모두 허리 아프지 않는 비결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물리치료사, 현재는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필라테스 바이오 원장 최유리라고 하고요. 오늘은 허리 바르게 숙이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바르게 허리 숙이기, 즉 통증 없이 물건 들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5가지로 단계별로 쉽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랫배의 힘주기와 골반 정경사 같이 잡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관절 접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 앞으로 나가기, 무릎 관절 접기고요. 네 번째로는 라운드 숄더 교정이랑 허리 전만 유지 같이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리 구부리지 않고 하체 힘으로 일어나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고 이거를 잘 인지하고 잘 연습하게 된다면은 바르게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디스크를 보호하면서 통증 없이 물건을 들기 위해서 위하게 쉬울 거예요. 자, 다음에 자세와 하중이에요.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지만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디스크가 받는 압박력과 전달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 자세가 100이라고 친다면은 누운 자세는 25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숙일 때는 200,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서 물건을 들건지 아니면 앉아서 허리를 숙일 때는 250이 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허리를 숙이느냐에 따라서 디스크에 대해서 압박력을 줄일 수 있고 전달력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표는 허리 굴곡 시에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력과 전달력을 그 표로 나눠서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표를 나눠서 논문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원장님이 보내주신 거라서. 그래서 바르게 허리 숙이기가 필요한 이유 중 첫 번째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바르게 허리 숙이기가 잘 됐을 때는 고관절과 무릎을 쓰고 척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쁘게 숙였을 때는 축이 맞지 않고 안 그래도 받고 있는 하중을 더 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바르게 허리 숙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게 허리 숙이기가 필요한 이유 중 두 번째예요. 디스크의 진행인데요. 우리 허리뼈는 5개가 있고 그 뼈 사이사이에 말랑말랑한 디스크 원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숙이게 되면은 그 디스크가 앞쪽으로 눌리게 되면서 뒤쪽으로 튀어나오고 그게 부담이 점점 더해져서 뒤쪽에 대한 신경이나 허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허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르게 허리 숙이기가 잘 되면은 디스크를 좀 더 보호하고 그리고 척추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요, 여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는 거와 관계없이 이 왼쪽과 같은 디스크의 정렬이 제 위치로 된 상태에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허리를 숙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허리를 숙여도 이 상태로 허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이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가 어떻게 허리를 숙이지만, 우리가 물건을 들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지만 이 상태, 요추 전만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들, 자세들이 어떻게 써야 되고 몸이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를 유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디스크가 있으셨던 분에 합착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디스크 자체가 뒤쪽으로 밀려 나와 있거나 후관절 쪽이 두꺼워지신 분들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허리를 안 숙여도 된다라는 거는 실은 거짓말이고 망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는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도 이 자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칭으로 한두 번씩 편다고 숙일 때 이 자세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숙일 때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과 균형 감각, 고유 감각 등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냥 쉬운 스트레칭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배의 힘주기와 그리고 골반 경사 교정을 같이 하는 방법인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허리 통증에 좋은 배에 힘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척추에 가깝게 붙어 있는 속근육만 선택적으로 써서 하는 할로잉 방법, 그리고 겉에 큰 근육까지 같이 써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브레이싱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같이 골반 경사를 교정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중립골반에서 이 배에 힘을 주셔야지 척추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지, 골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배에 힘주기, 이 브레이싱 방법을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주는 방법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최대한 물건을 집으려면 최대한 가깝게 위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립골반, 이 골반 앞에 벨트라인 거치를 딱딱한 뼈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꼽 아래에 있는 치골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옆에서 봤을 때 수직으로 떨어지셔야 되고, 그리고 골반뼈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전방경사 체형, 엉덩이가 뒤로 빠진 체형이고, 그리고 치골이 더 앞으로 나와 있으면 후방경사, 골반이 밑으로 말린 체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간, 중립골반을 찾고 그 위에 허리를 얹어서 중립척추를 만든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랑 항상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을 들기 전에 이걸 점검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안 좋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기 시작해서 좋은 밸런스로 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유리 선생님이 4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순서대로 실행을 해보시고요. 허리를 숙이기 전에 이 자세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동거를 교정하려고 아무리 해봤자 효과가 적어집니다. 보통은 재활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를 잘하는 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걸 잘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이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고관절 접기예요.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일단은 허리랑 머리부터 숙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엉덩이부터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접으셔야 되는데, 아까 만든 중립척추를 유지하시면서 엉덩이를 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건을 집을 때 거의 머리나 등부터 나가거든요. 이러면은 허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척추를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나무 막대기가 딱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 그대로 엉덩이를 빼는 걸 먼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나중에도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많이 안 쓰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요, 엉덩이를 뺀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고관절을 굽히는 겁니다. 보통은 앞 허벅다리 위쪽에서 골반으로 올라가는 온폭 사타구니 부위가 고관절이거든요. 이 고관절이 접히면 엉덩이가 빠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엉덩이 자체가 튀어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고관절 사타구니가 접히게 하는 것 자체가 허리를 굽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쓰지 않고 등을 말았다 폈다 하는 거를 허리를 바르게 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배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압을 유지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이
굽어져야 됩니다. 사타구니가 접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무릎 앞으로 나가기인데 이게 무릎 관절 접기예요. 고관절을 쓸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고관절을 접다 보면은 허리를 쓸 수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무릎 관절을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립척추를 계속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타구니 쪽 소금 라인을 접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발목 기준으로 무릎이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무릎이 너무 뒤로 나가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발목과 무릎 관절을 같이 접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물건을 들 때 어깨가 말리는 순간 허리도 같이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라운드 숄더까지 같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집을 때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허리 전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립척추는 계속 유지하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접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보통 여기 유리 선생님의 왼쪽 자세를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겠죠. 저렇게 하려면 배의 복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배에 힘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코어가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자세 자체 실행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리를 계속 좀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호흡 훈련, 배에 힘을 주는 훈련, 코어를 잘 그러니까 자세 변화에 있어서 복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코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 실행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걸 보시고요. 복압이 잘 유지가 안 되고 코어가 잘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걸 연습하시는 거는 또 다른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자분들이 해 나가야 할 단계로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하체 힘으로 일어나기예요. 일어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근육이에요. 허리랑 복근이 아니고 우리는 허벅지 근육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건을 잡고 배에 힘을 주는데 여기서 척추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뒷근육을 쓴다고 상체부터 젖히면서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반동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접힌 부분 있죠. 아까 무릎과 고관절이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접혀 있죠. 그 접힌 부분만 동시에 펴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중립척추를 유지하면서 하체 힘으로 일어나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허리를 쓰지 않죠. 말씀드릴까요? 네. 예, 저렇게 저도 저렇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자세가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저게 훈련이 되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복압 컨트롤부터 몸의 밸런스가 다 좋은 상태가 돼야지 저 자세가 되는 거고요. 우리 모두 노력해서 저렇게 하도록 하지요. 네. 물건 들어 올릴 때 잘못된 예예요. 허리를 구부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들지 않고 그리고 과도하게 젖혀서 반동으로 일어나는 그 허리를 안 쓰려고 오히려 뒤에 백머슬 뒷근육을 쓰려고 과도하게 젖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전방전이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허리 회전을 동반한 그 구부리는 게 금지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물건을 집을 때나 아니면 휴지 집을 때 가벼운 거를 들 때 대각선을 들든지 아니면 옆으로 기울여서 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허리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구부려서 회전할 때 가장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가벼운 물건이라도 앞에 두고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안 쓰는 자세입니다. 보통 등 쪽의 근육만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한두 번 물건 들다 보면 허리가 금방 나가게 됩니다. 언제나 내가 물건을 드는 일을 하셔야 되면은 엉덩이 쪽 근육에 내가 힘을 전달시켜서 물건을 드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빨래에 무거운 물건 드시는데 내가 지금 유리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자세처럼 드는지 첫 번째 자세처럼 드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들 때 지금 이 그림처럼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잘 실천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저렇게 물건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물건을 드는 게 실질은 협착증이 아주 빠르게 옳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유리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척추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굽혔다 폈다 신전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회전 운동, 돌아가는 거, 돌리는 운동, 그리고 옆으로 휘는 레터럴 밴딩이라고 부르는데 옆으로 휘는 운동들, 이 세 가지가 척추의 움직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척추를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동작 중에서 하나만 일어나야 됩니다. 골프를 칠 때도 회전만 일어나야 되고요. 물건을 들 때는 세 가지 다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요추 전만이 유지가 된다는 게 굴곡신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유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옆에 있는 걸 잡으면 안 되는 게 레터럴 밴딩과 옆으로 휘는 거랑 회전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척추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근육 밸런스가 좋아서 척추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물건을 들게 하는 거고요. 그 척추의 움직임을 줄이는 데는 복부가 같이 이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중이나 강의를 드릴 생각을 하는데 복압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코어를 가진 상태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물건을 드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 꼭 보시고요. 내가 물건 들 때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면은 오래 일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허리 통증 없이 물건 들기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이 저희가 5가지 나눈 거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윤희 선생님 우리 네. 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 질문에 한번 답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럼 제가 하나씩 우리 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왔다 허스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무릎을 굽히고 산재 포스터 같은 게 있던데 그럼 무릎 연골이 문제이지 않는가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때 무릎을 굽히라고. 예.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무릎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까 그림 보시면은, 유리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 보면은, 아까 유리 선생님 그림을 잘못된 자세를 딱 만들어 요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무릎을 그러니까 굽힌다고 표현, 무릎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무릎은 똑바로 서 있으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면, 허리가 나가겠죠? 무릎에도 하중이 훨씬 더 커집니다. 무릎 자체에도 하중이 훨씬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릎을 굽히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는 이해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골프 같은 걸 칠 때도 발 기준으로 발이 살짝 안 보일 정도 무릎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굽힌다는 표현보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또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머리 숙여 감을 때? 예. 머리 숙여 감을 때 허리가 아파요. 네, 그 머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바로 숙일 때 머리부터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리 부담이 많이 가요. 특히 아침에 세수를 하든지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아까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접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시고 허벅지로 버티고 고관절을 접은 상태에서 머리를 감으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스크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머리만 감는 자세는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샤워랑 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숙이고 있으면은 고관절을 접고 허벅지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디스크 있는 분들은 그냥 머리를 숙여서 감는 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혜진님 질문에 답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은 그 마음씨가 고우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답을 하신 거고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허리가 아파서 삶의 절망감을 느껴서 출근도 하기 싫고 철철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러다가 일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러면 환자분한테 좀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고 우시냐고. 그냥 샤워하시면서 머리 감으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숙일 일이 없어서 나는 이런 동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세수할 때, 손을 씻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럼 허리를 숙일 때 어떻게 숙여야 되느냐? 허리 숙일 때 그러니까 보통 머리 감는 게 그 자세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머리 감는 게 더 힘든 이유는 손을 씻을 때보다 머리 위치가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치가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면은 지금 유리 선생님 정도 자세가 이 정도 자세가 나와야지 머리를 감을까 말까 할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으실 수 있으시면 허리가 별로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자세를 만들어서 허리를 숙이기가 어려우면은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머리를 숙여서 안 감으시는 게 좋고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되면은 머리 감는 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비싸게, 저도 병원에 있지만 비싸게 도수치료 받지 말고 필라테스 학원 가서 운동하지 마시고요. 머리를 감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감으면서
팔을 흔들고 머리를 비비면서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상당한 정도의 재활이 있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외래에서 많이 들은 말씀인데, 코로나 시대에 화장실 갈 때마다 머리 감을 때마다 저 자세만 유지하시면은 대부분 저녁이 되면 알이 배이시고요. 근력 운동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는지, 통증을 참고 운동하시라는 뜻은 아닌데, 통증이 좀 조절이 되시면은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내가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세 만들어서 운동하시면은 여기 있는 많은,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운동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허스키님 질문 주셨어요. 사람들은 키도 크고 세면대 높이도 좀 높여야 할 듯, 머리 감을 때 머리 숙이를 각도를 좀 줄이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머리 감으시려면은, 그러니까 그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 거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숙여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숙여서 자세를 유지하는 거 거의 역도 선수들이랑 비슷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팔을 흔들게 됩니다. 팔을 흔들면 이게 불안정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을 이기면서 자세를 곧게 유지한다는 건 상당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면대에서 머리 감는 자세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한다면 운동 목적으로 하시는 것 이외에는 세면대에서 머리 감으시는 거는 그지 좋은 것 같지만, 샤워하면서 좀 숙이면서 운동하시는 것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면대는 상당히 낮은 구조여서 그 세면대에서 허리 안 아프게 머리 감는 거는 꽤 강한 트레이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님 질문 주셨습니다. 전 마흔이고 요추 전체가 블랙 디스크고 3마디 정도 중간중간 튀어나오고 뼈 상태도 안 좋고 간격도 줄어들어 역시자로 갑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하면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40살에, 그러니까 이게 그 역시자가 그 요추의 역시자 형태가 40살에 나타나셨으면 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보통은 경추는 모르겠는데 40대에 역시자가 될 정도의 디스크 퇴행이 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제 역시자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40대에서 역시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일자로 돼 있거나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 굽혔다 폈다 하는 영상에서 굽혔을 때 역시자처럼 보일 수는 있을 텐데요. 40대에서 MRI 찍거나 신전 자세, 그러니까 중립 자세에서 역시자까지 요추가 휘어 계시다면은 높은 가능성, 조심스럽게 제가 그러니까 본 건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척추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70대가 남자분들도 80대 초반, 여자분들도 80대 중반까지의 기대 여명이라고 볼 때 성장이 다 끝나고 마흔이면 한 2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허리가 그 정도 속도로 망가지셨다면은 앞으로 더 쓰셔야 할 난리들이 40년에 가까운데 버티기 어려우실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보다 한 10배, 20배 관리에 노력을 들이셔도 남들보다 못 쓸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이 내용도 잘 실천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음이나 해서 호흡법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배를 단단하게 호흡법을 통해서 척추에 추가적인 과도한 힘이 가지 않게 하고, 걸을 때 똑바로 걷는 건들로 자세를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유리 선생님이 강의 드리는 것처럼 생활 습관에서 허리를 숙일 때 허리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척추 치료에 대해서 원래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 습관 교정이랑 수술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만 생활 습관 교정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조금 작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맨날 저 진료 보면 많이 하시면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낫나요? 그러는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잘 듣는 게 주사를 맞으러 잘 오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러 잘 오는 게 아니고, 수술 받으러 잘 오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보호하는 요령에 대한 지침을 잘 지키시면은 대부분 퇴행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상당 정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K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블랙 디스크만 가지고 역십자까지 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십자가 되려면은 종판이 다 깨져 있거나 척추의 인대가 엄청나게 두꺼워져야 하는 게 동반되기 때문에 저는 K님 말을 반쯤만 믿습니다. 예. 김기종 님이 저보고도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여기는 개그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하면 개그는 될 것 같은데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건 전 좀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뭐 유리 선생님 하나 읽고 대답해 주시죠. 네, 앞바다리로 앉는 게 무릎이랑 골반이 안 좋은 건가요? 자주 하는 자세인데 지적을 받아서요. 혹시 통증이 있으시면은 하면 안 되고요. 양반다리 자체가 양반다리 할 때 골반이 뒤로 말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허리가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말린 상태에서 오히려 억지로 허리를 펼 때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별로 없고 원래 골반이 잘 열리고 그리고 고관절의 회전, 외회전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갔을 때에는 이런 분들이 퇴행성으로 오다리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은혜님 질문에 저도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 좋습니다. 무릎이랑 골반에 왜 안 좋냐면은요. 책상 다리를 하게 되면 앞바다리 책상 다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앉는 거에 비해서 허벅다리가 무릎이 지면보다 더 올라옵니다. 무릎 자체는. 따라서 고관절이 앞으로 더 많이 돕니다. 보통 요리 선생님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골반의 전경사를 잡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책상 다리를 앉게 되면 골반의 후경사가 왕창 생기게 됩니다. 이걸 버티려면 요추 전마도 같이 소실될 가능성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보통 척추 유압술을 하게 되면 5번 천추일 하부의 천추에 유압을 하게 되면은 책상 다리를 거의 금지하는 식으로 말씀드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상 다리를 하는 것 자체가 골반의 후만을 왕창 일으키기 때문에 요추 전만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강하게 척추에 회전하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책상 다리로 앉는 것 자체가 앉은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책상 다리로 앉고 나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날 때 무릎을 거의 고도 굴곡을 하면서 굽혀서 지면을 비비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무릎과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책상 다리를 하시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얘기 좀 적게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이유 자체를 얘기하면서 책상 다리를 많이 하는 습관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스톱을 많이 치는 게 허리가 나쁘다고 하는 게 땅바닥에 앉아서 책상 다리로 고스톱을 치기 때문에 허리가 나빠진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은혜님은 그런 것들은 좀 참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상 이제 유리 선생님 네네. 시범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운동을 다 말씀드리고 할까요? 아니면 하면서 그냥 보여드릴까요? 유리 선생님 편한 대로 하시죠. 네. 그러면 허리 통증 없이 물 건들기 위한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훑고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배의 힘주기와 골반 경사 교정에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고 우리는 햄스트링이 그 허벅지 뒤쪽에 붙어서 엉덩이 밑에 좌골 쪽에 붙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잘 쓰지 못하고 놔주지 못할 때에는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고 그리고 허리 전만을 유지하는 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만을 유지하시면서 햄스트링만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넣었고요. 그리고 골반 경사 운동이에요. 복부에 힘을 주는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으면은 여기서 골반 운동을 해서 내 골반을 유연하게 허리가 아니고 골반부터 움직이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럴 때 골반을 잘 움직이시면은 아랫배에 그리고 속근육에 힘을 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중립 골반을 만든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뗐을 때는 협우 운동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접기 위한 운동이에요. 엉덩이를 잘 빼고 그 고관절을 잘 접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공을 올려놓고 전만을 유지하시면서 하는 건데 공은 없지만 이따가 전만 유지하면서 엉덩이 뒤로 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 앞으로 나가기에 좋은 운동이에요. 월스쿼트고 벽에다가 척추, 꼬리뼈, 그 엉치뼈까지 다 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시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과도하게 말림 없이 골반, 중립골반을 만든 상태에서 허벅지를 써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숄더 교정이랑 허리 전만 유지가 내려갔을 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자세를 버티면서 무릎 관절도 같이 쓰고 그리고 어깨를 펴시면서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요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라운드 숄더가 그러니까 어깨가 말리게 되면 흉추가 앞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척추에서 라운드 숄더를 얘기하는 게 그 목 자세랑 다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흉추가의 후만 구조가 적절한 정도의 흉추의 후만이 있어야지 결국 척추의 밸런스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어깨가 안으로 말려버리게 되면은 등이 같이 휘게 됩니다. 따라서 등이 같이 휘게 되면은 하부 요추에도 다 힘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안정적으로 들려면 물건을 충분히 어깨를 펴고 물건을 잡고 아랫배까지 같이
그러니까 아래 허리까지 같이 전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면 복압이 언제나 같이, 복압과 호흡의 컨트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깨를 하는 게 아니라 등이 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허리 구부리지 않고 하체 힘으로 일어나기예요. 허리를 안 쓰고 우리가 발바닥을 눌러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를 쓰라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인지를 하기 위해서 밴드의 저항을 이용해서 접힌 부분을 그대로 피면서 이기면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그 허리를 잘 쓰는, 잘 구부리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운동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리 선생님이 실제 시연을 해주실 거고요. 유리 선생님이 지금 시연해 주시는 내용들은 이 처음에 나왔던 5가지 원칙을 하나씩 실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처음에 운동의 난이도와도 대부분 연관이 있고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리 선생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실 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그러니까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다고는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결국 요추 전만이 유지된 상태에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추 전만과 복압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라 다리 뒷근육 스트레칭에서 거기만 신경 쓰시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운동하실 때 운동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유리 선생님께서 이제부터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중립골반을 먼저 만드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배의 힘주기랑 골반 경사 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반 앞에 보시면은 골반 벨트 라인 걸친 딱딱한 양쪽 2개의 뼈가 누구나 다 있고요. 그리고 배꼽 밑에 치골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들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방 경사. 이렇게 엉덩이가 앞으로 빠진 체형이고 이렇게 뒤로 말리면은 후방 경사. 이 후방 경사 체형이 더 디스크에 안 좋겠죠. 이거에 대한 중립을 만들어서 여기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힘을 빼고 있어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유지를 하시면은 복부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척추를 세워주시면은 저번 시간에 바르게 서는 방법 했죠. 옆에서 봤을 때 어깨랑 그리고 골반뼈 그리고 무릎 관절 옆에가 일직선이 잘 맞아요. 자, 그 상태 그대로 배에 힘을 줄 건데 오늘 브레이싱 방법 한다고 했어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조여주시면 돼요. 배꼽을 쑥 움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후 하시면서 배꼽 주변을 단단하게 조여주시는데 앞 양옆이 단단해지시면 잘하신 거예요. 그 복싱할 때 아프지 않게 보호하려고 힘을 주는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중립척추를 유지해서 배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립척추를 유지하시면서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복부랑 갈비뼈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내쉴 때 조여주시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척추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배만 들어가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를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허리에 부담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복근에 힘을 줄 필요는 없고 중립척추를 유지한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 힘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고관절을 접는 거예요. 자, 옆에서 봤을 때 고관절을 배의 힘을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여기 속옷 라인 있죠. 그걸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 돼요. 거의 다 머리를 감을 때나 숙일 때 머리랑 등부터 이렇게 숙이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계속 바로 허리를 쓰게 되거든요. 중립척추를 유지하시면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나무 막대기가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 허리 안 움직이시죠? 잘 봐요.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자, 잘못된 얘가 이렇게 쓰는 거. 바로 엉덩이 빠지면서 고관절을 접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는 못 접어요. 그래서 무릎을 접어야 되는 이유거든요.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해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옆에서 거울 보시고 이 손등으로 허리 전만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접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자, 고관절을 접고 두 번째로는 무릎 관절을 접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허리부터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을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만 유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발 기준으로 무릎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리 전만에 무너지지 않았죠.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허벅지에 힘 많이 들어갑니다. 허리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 내려가겠다. 물건을 짚겠다 하면은 여기서 무릎 관절이랑 발 같이 접어서 내려가서 짚고 자, 그 다음에 하체 힘으로 일어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만이랑 들 때 그 흉추, 등이 많이 말린 상태가 아니고 어깨를 피신 상태에서 접힌 부분, 지금 무릎 관절이랑 고관절 다 접혀 있죠. 이 접힌 부분만 펴서 일어나시면 돼요. 자, 펴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보이죠?
척추의 움직임 많이 없어요. 자, 이거 유지하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관절 빼는 거. 요렇게 빼는 거. 그대로 머리부터 구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허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디스크가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무릎 관절을 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바닥 눌러서 하체 힘으로 접힌 부분 있죠. 얘를 그냥 그대로 펴서 일어나면 됩니다. 이러면은 허리 통증 없이 잘 숙였다가 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운동 알려드릴게요. 와, 대단합니다. 보통 이 자세가 역도 선수들이 바벨 들 때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완전한 풀 스쿼트를 어떻게 하고 상체까지 어떻게 쓰는지 잘 보여주신 거고요. 이게 이렇게 유리 선생님께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실 수 있잖아. 이게 되게 트레이닝이 많이 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세가 안 흔들립니다. 제가 유리 선생님 존경합니다. 자, 이제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배에 힘주는 것과 골반 경사에 좋은 우리 햄스트링 운동,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 자, 앉은 자세도 우린 중립 척추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앉은 자세도 골반 중립을 찾는 거예요. 딱 수직 맞춰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허리를 얹어주시면은 허리에 대한 부담이 덜한 자세고요. 자, 거기서 다리를 뻗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를 다 뻗을 때 그 발끝이 꼭 안 당겨도 돼요. 그래서 저는 다 당겼는데 무릎을 피신 상태에서 여기서 척추 중립이 중요합니다. 거의 다 디스크 환자분들의 무릎을 피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무너져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중립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만 무릎 피시면 돼요. 이 자체도 되게 다리가 당긴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고관절을 접는 건데 허리를 피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요거 똑같이 손등으로 전만 유지했나 체크를 하시면은 다리 뒤쪽, 오금부터 이쪽이 쫙 당기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서 그 팔이 바닥에 닿는다고 해서 유연한 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 뒤쪽이 약해서 잘 숙일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전만을 유지하시고 다리 뒤쪽만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는 거를 하시면 되고 10쪽씩 3세트씩 유지를 하시면 돼요. 다가 그대로 고관절 접기 운동이랑 같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다리 뒤쪽만 늘리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골반 중립을 만들어서 골반 운동을 같이 할 때 배에 힘주는 방법과 그리고 협응 운동까지 같이 하실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골반을 전방이랑 후방을 만드시는 건데 허리를 폈다가 구부렸다 쓰는 게 아니고 골반이 움직이니까 허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퀴라고 생각하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굴려요. 이건 디스크 환자분들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뒤로 굴릴 건데 허리가 많이 부담이 안 는 상상에서 골반을 이렇게 굴리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허리 쓰지 않고 골반을 먼저 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속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시면 범위 많이 크지 않게끔 이렇게. 생각보다 골반을 잘 쓰지 못해가지고 허리가 잘 부담되게 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방, 후방 만드는 거를 혼자 인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립골반을 만들고 자, 여기서 척추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다리를 한쪽씩 떼시면 돼요. 근데 떼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중립골반만 유지하시면서 바른 자세로 앉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하시면서 3세트만 떼주시면 돼요. 다시 마시면서 갔다가 후할 때 떼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부의 힘을 유지하시면서 협응 운동까지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배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마시고 후하면서 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자, 그 이제 고관절 접는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서서 고관절을 잘 접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네발기기 자세는 손목 관절 위에 어깨 그리고 무릎 바로 위에 엉덩이 고관절을 딱 해주시고 여기서 저번 시간에 배에 힘주는 법 할 때 네발기기 자세에서도 복부에 힘을 주는 것도 했거든요. 전만을 유지하시면서 복부에 힘을 주시고 자, 전만은 요게 아니고요. 말린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도 중립골반 만들어서 배가 판판해야 되고 자, 여기서 엉덩이를 빼면서 고관절을 접을 거예요. 속옷 라인을 허리가 말리지 않는 선까지 접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거의 허리를 잘 쓰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빼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기 자세 있죠. 아기 자세 할 때 다 허리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관절을 접을 때 허리 전만 유지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진에 공을 넣었거든요. 이쪽에 골프공이나 야구공을 올려놓고 전만을 유지하시면서 빼는 연습을 하시면은 고관절 접는 인지에 굉장히 좋아요.
마시고 후할 때 허리 말리지 않게. 또 손등으로 체크하시고 이렇게 말리진 않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쪽만 중립을 유지하시면서 접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서서 고관절 접는 거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하면서 좌골 엉덩이뼈를 뒤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말리기 전까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에 고관절 접는 게 됐으면은 무릎 관절 접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무릎 관절 접기는 오열 스쿼트를 넣었는데 선 자세에서 벽에다가 한 발짝을 떼주시고 그 다음에 골반 넓이로 대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붙인 상태에서 뒤통수도 붙고 그리고 등이랑 골반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립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 그대로 무릎이 내려가실 거거든요. 많이 안 내려가도 되고 허리가 말리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뜨거든요. 거의 이렇게 뜨지 않게끔 엉치뼈를 눌러주시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이렇게 허리가 딱 구부러져 뜨면 안 되고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딱 중립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버티잖아요. 이 자세 자체가 허벅지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릎이 아프면 안 돼.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내려주시고 여기서 호흡을 한번 해보시면은 허벅지도 같이 쓸 수 있고 그 골반이 바닥에 뒤에 붙인 상태에서 속근육을 써서 자세를 인지하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눌러서 일어나시면 돼요. 요렇게. 다시 여기를 접는 건데 허리가 말리지 않게끔 골반을 댄 상태에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고 허벅지도 버티는데 골반도 중립골반 찾고 이렇게 무릎 관절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부려서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려갔을 때 흉추를 많이 구부리지 않고서 라운드 숄더를 교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간 상태에서 버티면서 밴드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똑같이 골반 넓이 벌려주시고 여기서 발바닥에 발끝 앞쪽에 대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엉덩이 고관절을 접어서 무릎 관절 이렇게 내려갔어요. 전만 유지했고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되는데 자, 등을 펴주셔야 돼요. 이 어깨 앞쪽 관절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자, 무게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깨가 말리면서 드는 게 아니고 어깨 피신 상태에서 이 관절이 앞쪽으로 말리지 않는 선까지 계속 버티면서 자, 마시고 가슴 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지 않게끔 등 펴고 자, 전만 계속 유지하고 있죠. 마시면서 천천히 폈다가 내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쉴 때 날개뼈는 계속 뒤쪽에 힘이 들어오셔야 돼요. 전만도 유지하고 등 쪽 같이 펴지는 운동이에요. 다시 왔다가 둘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하체 힘으로 일어나기예요. 마지막에는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발에 골반 넓이 대주시고 발바닥 밑에 밴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짧게 잡을 거예요. 네, 짧게 잡고 자, 밑으로 내려가실 거거든요. 또 똑같이 고관절을 접어요. 무릎 관절 접고 내려가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짧게 잡은 상태에서 발바닥에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만을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피시면 돼요. 이렇게 느끼면서. 그다음에 천천히 이 무게 느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 무게 이겨가지고 일어나면은 하체 힘에 더 인지가 잘 돼요. 이렇게.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밴드 그대로 그 무게 유지하시면서 하체를 써서 일어나시면 돼요. 오케이. 상위 동작이거든요. 자, 요렇게 하체 힘으로 일어나기까지 했고 아까 밸런스 보드에 대한 질문 나왔는데 이게 밸런스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잘 된다면 고유 수용성이나 밸런스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보드보다는 일단은 한 다리로 서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한쪽씩 하실 거예요. 자, 발은 내려놓고 왼쪽 다리부터 할 건데 여기서 또 중립골반을 잡아가지고 엉덩이를 조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 기준으로 상하체를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주시고 먼저 벽을 잡고 해보실 거예요. 이쪽 다리는 그대로 지지를 하신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할 때 상체가 내려가니까 하체가 올라가는 시소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동시에 여기는 무릎 관절이랑 고관절 접히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마시고 후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오고 이게 밸런스랑 고유수용성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손을 떼고서 해주시면 돼요. 이쪽 버티시면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뱃속 집어넣고 여기를 잠근 상태에서 이쪽 다리로 버티면서 하고 반대쪽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들기가 잘 되면은 조금 더 상위 동작으로 이것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고유수용성 감각이 좋습니다. 와. 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유리 선생님 동작 하시는 거 보면 동작이 너무 정확해서 제가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유리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동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좀 사람마다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바쁘신 분이 단 한 가지만 하겠다 그러면은 네,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하신 분이랑 불편하신 분한테 오늘 보여주신 운동 중에 하나씩만 제일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배에 힘주는 법. 일단 기본이 되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골반의 움직임을 찾아서 나의 중립골반이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중립골반이 무너지는 순간 허리는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골반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중립골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몸을 골반을 먼저 움직여서 중립골반 찾고 그 다음에 호흡이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리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까 유리 선생님 말씀 앉을 때 아프신 분, 유리 선생님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건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허리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허리가 굽혔다 폈다를 해보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걸 많이 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 골반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중립 골반을 찾는 것 자체가 허리에 힘을 떨어뜨립니다.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그걸 해보시고 또 그 다음에 유리 선생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게 배에 힘을 줘서 복압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있으면 근육의 피로로 척추에 힘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복압을 좀 배에 힘을 주고 복압이 좀 유지가 되면은 근육의 피로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의사들이 잘 설명해 주지 못하는 당장 앉았을 때 아플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로서 운동을 전공하는 필라테스 강사로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비교적 통증 전혀 없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걸 권해드리고 싶으세요? 네, 저는 아까 밴드로 한 거 마지막에 밴드를 해서 하체 힘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스쿼트를 할 때도 엉덩이 인지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계속 허리가 말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밴드 이용해서 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밀면서 하는 것처럼 하면은 조금 더 하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까 그림으로서는 요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요 그림. 네, 맞아요. 예, 요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어려운 동작이죠. 네, 그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죠. 네, 이게 더 어렵고 이거는 예. 좀 더 일반인 예. 분들이 더 하시기 쉽고 예. 어려운 건 저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세 자체 유지가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있고. 그럼요, 네, 네. 이거는 결국 오늘 여러분 윤희 선생님이 되게 좋은 저는 필라테스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통 제가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할 때 그러니까 재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상태를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은 네가 당시 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 선생님은 여전히 제가 모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유리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은 저랑 이제 3가지 영상을 찍으셨잖아요. 걷기, 배 힘주기, 걷기, 그리고 이제 바르게 허리 숙이기 영상을 3번째 영상을 찍으신 거고, 제가 호흡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배 힘주기 다시 한번 같이 저랑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은 드린 상태고요. 요 3가지 중에서 유리 선생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유리 선생님 생각 있으시면? 3가지 중보다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린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중요한 게 자기 몸에 대해서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통증이 어느 때 있는지.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분들이 다 숙인다고 아픈 것도 아니고 오래 앉아있을 때 더 심해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동작 할 때 제일 심해지는지 이렇게 해서 운동할 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을 믿고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을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단계별 운동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다고 하시네. 지금 질문이 지금 네. 속보가 들어왔는데 다음 방송이 없다고 해서 질문에 좀 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답을. 네, 질문에 답을 하는 네. 시간 좀 갖도록. 이동희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길병원 담배암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은데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척추 5, 6번 디스크로 신경주사 맞았는데 허리는 괜찮아졌는데 통증이 엉덩이 쪽으로 갔는데 어디가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신경주사는 신경이 눌리는 거에 대해서 맞는 주사입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주사를 맞았는데 허리가 괜찮아졌다 하면 환자분 제 강의의 영상을 보시면 허리랑 엉치,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인들은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허리랑 엉치랑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는 몸의 가운데입니다. 척추뼈가 있는 허리가 어디냐면은요. 몸의 양쪽의 가운데서 오목하게 들어간 피부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직선으로 내려온 그 부분이 허리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거 양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엉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경주사를 맞게 되면은 허리 통증에는 보통 신경주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증상 자체의 구분이 조금 덜 돼 있어서 조금 드리긴 좀 어렵고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모호한 전체적인 통증은 좀 줄었는데 한쪽 엉덩이 쪽으로 좀 치우치게 통증이 한쪽으로 약간의 방사통적인 기운은 좀 남아있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사 치료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드셨으면은 지금이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쳐서 허리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약이나 용한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0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통증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어느 정도 줄어드셨으면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통증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유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불편한지, 내가 뭐 할 때 더 아프고 뭐 할 때 덜 아픈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나의 평균적인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야 재활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 제가 매일에도 자주 드리는 말씀은 환자분들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 더 아프고 뭘 해야 덜 아픈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아픈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보통 관리가 잘 되십니다. 그래서 이동희님께서는 정확한 진단을 찾으시기보다는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아프고 내가 뭘 할 때 더 아프고 뭘 할 때 덜 아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리 선생님 저랑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양념게장 쿠폰님 말씀에는 양방르 밸런스 보드가 요새 많이 보이는데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나요? 밸런스 보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리 선생님은? 네, 밸런스 보드도 일단은 바른 자세를 제가 알아야 돼요. 내가 바른 자세가 잘 인지된 상태에서 밸런스 보드에 쓰셔야지, 그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쓰시면은 삐뚤어진 상태에서 하면 이게 맞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고유수용성 감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바른 자세를 먼저 선자세에서 잘 되면은 거기서 밸런스 보드에 잘 버틸 수 있는지 그 단계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박명수님이 진짜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발톱 깎는 자세. 발톱 깎는 데 좋은 자세가 있나요? 이게 거의 막 양말 신는 것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발톱 깎는 자세는 저희가 양반다리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냥 앉은 자세에서, 그러니까 발톱 깎을 때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자세보다는 그냥 허리를 펴고서 여기서 양반다리를 여기다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허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만 빨리빨리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봐요. 한번 보여주시죠, 카메라.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 있었군요. 저는 그냥 네네. 주변에 가족분들 없으시냐고 해달라고. 가족분한테 깎아달라고. 근데 혼자 계속 오래 계시는 혼자 깎지 분들은 말라고 하는 그분들은 분도. 어려우니까 거의 저는 그냥 혼자 깎지 앉아가지고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리면서 거의 앉아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깎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 여기서 있었군요.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양말도 그냥 그 혼자 계실 때는 양말도 최대한 앉아서 양말을 빨리 하고 빨리 신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누가 없으면은 혼자 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깨달음. 저도 맨날 양말 발톱 깎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앞으로 깎는데, 다리를 꺾고 깎으면 되는구나. 네. 저 놀라운 발견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지? 네.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디그시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전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에 딱 끊기는 소리가 난 후 허리를 조금만 바쁘게 사용하면 허리가 아프다기보다는 사용하기 힘드네요. 근육을 못 쓰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엎드려 있는 건 잘 못해요. 엎드려 있는 걸 금방 풀어야 해요. 무리가 가서. 일단은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딱 끊기는 느낌, 소리 그런 느낌을 많이 하신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허리에서는 그다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관절들은 신경이 바로 옆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가 나는 일들이 있고 소리가 나면서 손상이 생기기도 안 생기기도 하는데 허리는 바로 옆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의미 있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의 뼈랑 뼈 사이에 움직임이 있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통증으로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허리에 딱 끊기는 소리가 난 것 자체가 환자분의 통증으로 계기가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아픈 게 더 심해지는 와중에 내가 주위에서 허리에 관찰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난 거지 끊기는 소리가 아니라 느낌일 수는 있습니다. 소리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허리를 조금만 바쁘게 사용하면 허리가 아프다기보단 사용하기 힘드네요. 보통 이건 어떻게 보면 근육 피로를 환자분이 느끼신다고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만 쓰다 보면 근육 피로가 쌓였을 때 적응을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가능성이 크세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 근육 피로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요. 허리에 등 쪽 근육이 약해져도 등 쪽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복압을 높이고 자세를 바로 하고 배에 힘을 줘서 그쪽의 과도한 사용을 나눠 가지려고 하시면서 서서히 복압과 등 쪽 배 근육과 등 근육을 같이 끌어올리셔야지 이 상태에서 허리 근육만 끌어올리려는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이 방금 제가 한 말씀을 유의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복압을 제대로 만들어서 배 쪽 근육과 등 쪽 근육을 같이 강화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등 쪽만 강화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엄두도 안 나 하실 뿐더러 그걸 억지로 참고 하시면은 사악한 결과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유리 선생님? 네, 맞아요. 그리고 저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는 아니고 요추 염자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있을 때 아프다고 하는 거는 뒤쪽 근육, 요방연근이나 그쪽에 대해서 무리가 많이 가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백머슬 운동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안정화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레스님 질문 주셨습니다. 일자 허리 30대 중반인데 좌측 발끝이 통증이 있어 혈관외과, 영상의학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관계없는 질환 판단 받고 지금 신경과상 MRIC 천추 1번, 요추 5번에 신경이 압박이 있고 야간통이 있는데 혹시 일자 허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왜 웃었냐면요. 환자분이 이 모든 과를 가보셨을 것 같아서 웃은 겁니다. 혈관외과, 영상의학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흉부외과를 다 가보셨으면은 진짜 고생하신 것 같아서 일단 야간통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야간통 있으신 분들 꽤 많이 있고 야간통은 전 일자허리랑도 관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 선생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저도 야간통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 있는 분들이 허리를 많이 쓰고 밤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자허리 교정하는 방법은 고관절만 잘 써도 되고, 그리고 허리를 잘 구부리고, 그리고 고관절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햄스트링 운동이랑 골반 움직임부터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허리는 아까 한 게 다 일자허리 교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재활의 핵심을 얘기하신 겁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뭘 교정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꺾였으면 이쪽으로 많이 하면 다시 돌아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꺾여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면 위쪽만 이렇게 꺾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아지는데 안에서 문제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휘어 있으면 그냥
가운데로 쓰려고만 하는 게 교정이지, 몸에서의 교정인데, 환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꺾였으면 반대쪽으로 막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의 스트레칭 정도, 근육 피로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해도 되는데요. 어떤 골격의 밸런스가 휘어있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교정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리 선생님이 일자허리 교정법으로 골반을 얘기한 게 맞습니다. 보통 사람은 체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골반 위에 허리가 얹혀 있습니다. 보통 이 골반이 전방경사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은 일자 허리로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 허리가 되시는 분들은 유리 선생님 말씀처럼 골반 위치에 문제가 상시적으로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셔도 좋고요. 아까 유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골반 위치 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유리 선생님이 하신 동작들을 따라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리 선생님 궁금합니다. 저렇게 운동을 하면은 환자분이 느끼는 효과는 얼마나 정도 지나야 나타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한 2-3달 해도 별로 차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확실히 느끼겠다고. 그러니까 고관절을 쓰는 거를 거의 평생 못 써보셔가지고 그 느낌을 찾는 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 알면은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접는 걸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할 수는 있어요. 유리 선생님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물리치료사들이나 의사들이나 다 얘기할 때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인 게 고관절을 굽힐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골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많건데, 골반 위치는 이게 호흡과 되게 관련이 많고 자기가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느끼고 나서 그게 내 일상생활 할 때도 그게 계속 쓰이는 정도까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서 그게 익숙해지는 게 결국 그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못 타던 사람이 자전거 타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평생 골반 위치가 안 좋았던 사람은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랑 비슷해서 그 사람이 자전거 타는 걸 배우려면은 그게 한두 번 타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고 자기 몸에 충분히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운동의 효과를 느끼려면은 내가 몸이 피로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세세한 동작에서 내 몸이 어떤 느낌인지 잘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맞아요. 인지가 제일 어려워요. 예. 정말 인지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유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거 인지를 잘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운동 전문가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운동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인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인지하는 방법을 누가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치를 해야 되고, 이 운동하는 양상을 보고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 잘 안내해 주는 거여서 나중에 유리 선생님이 시간이 나면은 홈트레이닝 영상을 쭉 찍으셔도 잘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시간이 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로스유님, 저는 69세입니다. 4-5번 디스크가 있는데 오른쪽 엉덩이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삐끗삐끗하면 걷지 못해 주사를 맞습니다. 디스크 때문인 그런가요? 일단은 환자분은 그 진단 자체가 틀린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기본적으로는 급성 질환을 뜻하는 겁니다. 퇴행성으로 만성적으로 늘어나는 디스크는 협착증의 범주에 넣어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급성이 아니라 이따금씩 한번 69세 환자분이 허리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원래 협착증이라는 설명이 맞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환자분의 주진단명은 협착증인데 그 중에 디스크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디스크니까 무조건 낫는다. 근데 그 낫는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의 디스크입니다. 연세 드신 분 디스크들은 흡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협착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디스크라면은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환자분이 조금 지나면 나으니까 주사 맞고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절대로 협착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이 주사 맞고 좋아지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다시 그렇게 아픈 일이 안 나오도록 스스로 노력하시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이지, 디스크는 원래 낫는 거니까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렇게 하면 나 다시 안 아플 거다라는 생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압록강 700리 순전리 월스커트, 이게 정력이 좋은 운동이라는데 맞습니까 선생님?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그 전립선에 문제 계시는 분들도 그 골반 밑에 근육을 강화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골반적을 강화하면은 그 골반이 안정화되면서 속근육이 좋기 때문에 이건 남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외출을 기관님이 말씀 주셨네요. 그 질문. 벽에서 벽에 내려오는데 벽 한 뼘 정도 하시면 돼요. 내 발 크기 정도 떨어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유리 선생님 방송하니까 유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 동작도 너무너무 정확해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클로징 멘트는 제가 유리 선생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저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허리 통증과 허리 구부리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그 주제잖아요. 네,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교정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